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어제 장중에 경기 침체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해당 신호에 대해 월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분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저의 개인적인 투자 방법이나 생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나스닥이 어제도 상승하면서 2주 동안 쉬지도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왜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자본이 결국 미국 시장에 모이므로 다른 나라 시장은 아직 회복이 안 됐지만 미국만이 이렇게 빠른 반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만 있다는 것도 미국 시장을 투자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어쨌든 어제도 2% 가까이 오르며 이제는 고점 대비 약 10% 하락한 상태입니다. 상승 각도를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조금 천천히 상승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멀리 보면 결국 상승이지만 이렇게 급한 상승은 급한 하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흔들릴 만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쌓은 성은 쉽게 무너지듯이 차곡차곡 거품을 걷어내며 더 크게 상승할 힘을 모아가야 고점 돌파 후에 나스닥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시장이 상승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큰 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에 대한 안보가 보장되면 중립국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고, 러시아는 협상이 잘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의의 표시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북동부 체르니우에 대한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아직 휴전협상이 체결된 것이 아닙니다. 아래 뉴스에 보시다시피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철수가 아닌 재배치에 나선 것이라며 신중한 의견을 보였고, 키이우에 대한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는 또 다른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장중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는 것입니다. 2019년 9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5년물과 30년물 금리차는 이미 16년 만에 역전됐습니다. 2년물, 10년물의 금리 차이는 그동안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뛰어난 지표였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바로 여러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10년물, 2년물 금리 차는 1966년과 1998년 사례를 제외하고 역전된 후에 모두 1,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웨스턴 유니언의 분석가는 10년물과 2년물의 움직임은 패드가 제대로 시장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지표라면서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섣부르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0년물과 3개월물의 국채 금리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10년물과 3개월물의 차이이고, 아래는 아까 보셨다시피 10년물과 2년물 차이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10년물과 2년물 차이 그래프처럼 3개월물 그래프도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전에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경기 침체는 10년물과 2년물이 같이 역전 현상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10년물과 3개월물은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2년물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증거로 아직 경기 침체는 섣부르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경기 침체의 주기가 더 빨라진 점을 고려해 2년물보다 3개월물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차이를 언급하며 아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중에 몇 분 동안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과연 일시적인 현상인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UBS 최고 투자 책임자는 미국 경제는 강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으며 증시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는 단순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고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며 주가가 뒷받침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또한 당장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한 현재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은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에버코어는 현재 시장을 가장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와 진영학적 리스크가 합쳐져서 전 세계 경제와 정치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기에 미국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월의 FOMC도 주목해야 합니다. 패드워치의 자료를 보면 5월과 6월 그리고 7월까지 0.5%씩 올릴 확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즉, 3달 연속으로 0.5% 올릴 확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수치가 앞으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 의원들도 조금씩 매파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올해 금리를 0.25%씩 7번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0.5%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5월 FOMC까지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으면 0.5% 인상을 제한할 것이라 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중국의 재봉쇄로 인해 인플레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어제가 아닌 최근 일주일 동안의 주가 변화입니다. 보시면 마소가 5.5%, 애플이 8.3%, 엔비디아가 17%, 테슬라는 일주일 만에 26%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오르면 좋겠지만 어떤 상승장에서도 계속 오르지만은 않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도 계속 하락하지 않고 헤드앤숄더 차트를 보여줍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비관론자가 아닌 낙관론자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시장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조심하고 있습니다. 상승은 즐기되 하락장에서는 관심 종목들의 주가 등을 분석해 기계적인 매수를 하는 게 현재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 그리고 5월 FOMC라는 큰 산을 넘어야 나스닥이 전고점까지 가림을 얻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공포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35가 넘으면서 엄청난 공포를 보여줬지만 지금은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보통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빅스 수치가 하락하는데 실제로 나스닥이 지금까지 많이 상승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빅스 지수는 다시 튀어오르고 바닥으로 가는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많은 물량을 추매할 때는 빅스 지수가 어느 정도 높은 고점인 상태에서 추매를 하게 됩니다. 빅스가 많이 올라가면 나스닥은 많이 하락해 있고 보시다시피 언젠가는 이렇게 빅스 수치가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많은 물량을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빅스 지수가 많이 낮아진 것도 추매하기는 조금 꺼려집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빅스 수치도 많이 낮았고 전쟁 이슈도 조금씩 완화되는 등 악재들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나스닥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가는 $100 이상에 있고 여러 경제 분석가들이 인플레이션이 잡힐 기미가 없다고 하며 계속해서 강한 금리 인상과 빠른 양적 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10년물, 2년물 금리차도 일시적이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역전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고점을 뚫게 할 만한 큰 악재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이슈와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이슈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서 나스닥이 이번 하반기부터 고점을 뚫고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 있게 움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서 유튜브를 보면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분석 영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요. TQ같이 나스닥 세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 코로나 저점 때 샀으면 최근 고점까지 10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었겠지만 중간중간 큰 급락을 버틸 만한 멘탈을 지니기란 아주 힘듭니다. 코로나 때는 70% 이상, 지금 하락장에서도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했지만 세배 레버리지 상품만을 투자하신다면 대부분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횡보하게 되면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은 하락하게 됩니다. 가끔 보면 세배 레버리지를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긴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셔도 TQ를 투자하신 것처럼 충분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버리지 상품만 하시기보다는 빅테크나 배당주 등 조금은 안정적인 종목을 같이 투자하시는 게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고 이런 하락장에서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멘탈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제 포폴과 매매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합니다. 하지만 단기로 트레이딩하며 손절선을 정해놓고 큰 액수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액으로 짧게 트레이딩 한다면 어느 정도 이런 하락장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각자의 투자 방법이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직장에 있는 분들이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기에 조금이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스닥 우상향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단지 앞으로의 악재와 시장 상황 등을 공유해드리며 대응할 능력을 같이 키우기 위해 시장 상황을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승은 즐기되 하락은 대응하며 오늘 시장도 잘 이겨봅시다.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